안녕하십니까, 전한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좀 진지하게 촬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한 달 전에 제가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보고 와서 건국전쟁에 대한 영화에 대한 간단한 평가와 주인공 이승만에 대한 업적도 간단히 제가 영상 올렸었죠. 거기에서 이런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건국전쟁 영화는 이 주인공 이승만에 대해서 당연히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 면을 많이 다루는 것이고, 길 위의 김대중은 당연히 또 김대중에 대한 부정적인 업적보다는 긍정적인 업적을 많이 다룬 건 다큐멘터리 영화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저는 이 영화의 주인공인 이승만에 대해서도 공적인 업적은 이렇고 과오는 이렇다에 대해서 제 교지에 근거해서 올렸습니다. 교과서에 근거한 겁니다. 저는 학원 강사거든요. 대학 교수가 아니에요. 학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학원 강사로서 교과서에 근거해서 있는 그대로 가르쳤고, 한 번도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 이승만을 찬양하거나 무조건 악마화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영상 찍고 난 뒤에 어떤 A라는 역사 강사가 전한길은 맛시간 강사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역사 가르치냐라는 막말까지 했거든요. 저는 아마 보신 분 보셨겠지만은 별로 대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사는 알려진 바로는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지는 강사이기도 하고, 그러니 생각하고 또 그 강사에 가릴 길이 있고 저는 제 갈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러니 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지겠지 생각하고 그냥 대응하지 않고 한 달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강사가 굉장히 구독자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저를 저격하는 그 영상이 유튜브의 조회수도 100만 건이 넘었고, 제 유튜브 채널 댓글도 마찬가지로 댓글 테러까지 막 일어나는 걸 보고, 이거는 좀 심하다. 이대로 그냥 보다가는 이제 그 100만 건이 넘는 영상을 본 분들은 그 영상 내용이 사실이냐 오해를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저는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저 역시 역사 강의를 24년간 해왔거든요.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 청년들은 100만 명도 훨씬 넘거든요. 그들의 명예도 있고, 또 저 역시 마찬가지로 열심히 살아온 어떤 한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명예도 있고 존중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한 5가지 주제로 나눠가지고 진실은 이렇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해명 또는 사실을 밝히는 그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전한길은 이승만에 대해서 찬양한다, 역사를 왜곡한다라고 하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저는 강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 강사로서 교과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제 교재를 보고 이승만에 대해서 공은 공이고 과는 과다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 왔거든요. 그리고 제 수업을 들었던 100만 명 이상의 많은 수험생들이 역사를 왜곡했다거나 이승만을 그냥 일방적으로 찬양했다거나, 저는 그런 건 저에 대해서 왜곡하는 것이죠. 밑에 이승만 정부의 업적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 교재 내용 보이십니까? 우리가 흔히 알려진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상식선입니다. 이승만에 대한 어떤 업적을 간단히 보면은 일제강점기 때는 외교 노선의 독립운동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장투쟁했던 분들과 어떤 갈등도 있었고 오해도 있었거든요. 그에 대한 평가는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잘했다 못했다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복 후에는 이승만은 철저한 반공주의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석사 박사학위 쪽도 아마 국제정치 쪽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공산당의 민낯, 본질을 다 알았기 때문에 절대 공산당하고는 대화가 안 통한다. 지금 우리 북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한 반공주의자로서 유엔이 결정한 바에 따라서 당군 이래 최초로 우리가 5.10 총선거를 했고, 그렇게 구성된 지원국회 초대 대통령이 되었고, 그리고 초기 업적으로서는 잘한 것을 말한다면 농지개혁 같은 경우는 소장농이 땅을 가지게 해줬으니까 굉장히 잘한 것으로 평가받고, 그리고 국사 교과서에 나온 내용 그대로입니다. 다만 알다시피 친일파 청산을 위한 반민법과 반민특위 조사 방해해가지고 그보다는 더 급한 게 빨갱이 공산당 막내가 더 급하다는 명목으로 친일파 청사 못했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분열을 만드는 요인이 되었으니 굉장히 큰 대다수 국민들이 이건 부정적인 업적으로 평가받는다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된 뒤에 2년 만에 6.25 전쟁이 났지 않습니까? 6.25 전쟁, 너무나 민족 전체가 참 많은 300만 가까운 큰 희생을 치른 전쟁 비극이었죠. 현대사의 가장 큰 전쟁 속에서 마찬가지로 이승만은 어쨌든 국민들과 유엔군이 함께 김일성의 남한 공산을 막아냈죠. 그리고 유엔군은 철수하더라도 미군은 남아달라. 왜?
공산당 막아내야 되니까 그 덕분에 그 요청 덕분에 주한미군이 지금까지 주둔하면서 그 덕분에 사실은 70년간 우리가 전쟁 없는 나라가 되었고 북한보다 GDP가 30배 이상의 우리가 풍요로운 국가가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승만에 대해서는 그런 긍정의 면도 있지만 또 6.25 이후에 장기 집권 하려고 헌법도 개헌하고 그리고 또 3.15 부정선거라는 아주 못된 짓을 해가지고 결국은 대통령에서 쫓겨났죠. 4.19 혁명으로.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이승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 전문에 4.19 혁명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3.15 부정선거는 불의에 근거한 것이었고 잘못된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승만에 대해서는 공은 공이고 과는 과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가르쳐 왔거든요. 그런데 어떤 역사 강사는 이승만은 공은 논할 가치도 없다. 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과 민간인 학살하고 이런 걸 막 부풀려가지고 악마화해서 결국은 이승만은 히틀러와 같고 김일성하고 똑같고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 클래스와 같으니까 아예 공은 논해서도 안 되고 역사적으로 재평가되어서도 아니 된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에 대해서 어떤 게 더 바람직하고 균형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6.25 전쟁에 관한 건데요. 6.25 전쟁은 우리가 알려진 사실 그대로죠. 소련 스탈린의 사주를 받고 모택동의 동의를 받아서 김일성이가 남한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일으킨 남침 전쟁이죠. 그리고 6.25 전쟁에 대해서 우리 국군과 유엔군 그리고 국민들이 공산당에 맞서 싸운 덕분에 김일성 입장에서는 실패한 전쟁이 되고 우리는 잘 막아낸 전쟁이 된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이승만이 전쟁 상황이라는 걸 알아야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 이승만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민간인도 학살하고 많은 어떤 정책의 오류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이승만은 나쁜 놈이다라고 악마화한다면 그건 옳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평가라는 거는요. 지금 입장에서 평가를 하면 그거는 오류가 되거든요. 왜곡이 될 수 있어요. 역사평가는 시대 정신이라고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 시대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그 당시 상황에서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역사 인물을 평가하고 시대 상황을 먼저 알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이 관점에서 전쟁 과정에서 이승만이 저지른 실수들에 대해서 그것을 부풀려가지고 예를 들면 이승만은 서울 시민들을 버리고 혼자서 한강 다리 끌어버리고 도망갔다. 런 이승만 이렇게 해서 왜곡하는 것을 가르치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제가 반박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반박하는 자료가 있어요. 런 이승만에서 아주 젊은 분인데 그분이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반박하는 영상을 검색해보면 바로 나옵니다. 검색해보시면 충분히 반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강사는 또 6.25는 미국이 연출, 각본, 시나리오를 다 짠 전쟁이다.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다. 그리고 우리가 현대사를 공부하는 목적과 의의는 성숙한 반미의식을 기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시각이고 아직도 그 강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좀 해명하거나 그것이 잘못되었다면은 해명하거나 또는 사과하는 영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역사 왜곡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공산주의, 즉 소련이 붕괴되면서 기밀 해제된 자료에 의해서 소련이 사주에서 일으킨 전쟁이라는 거 다 밝혀진 사실인데 어떻게 그렇게 왜곡해서 가르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비전공자에 대한 어떤 비하 발언에 대해서 저는 바로 잡고자 합니다. 전한길은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하지 않았으니까 예를 들면 그 사람은 이런 6.25 전쟁의 이승만에 대해서 TV 토론을 하고 싶다. 대신에 자기 클래스에 맞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역사를 비전공한 사람은 나오지 마라. 네가 뭘 알겠느냐? 감히 나를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했습니다. 대학 4년 동안에 특정 전공을 하지 않았지만 열심히 특정 분야에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어떤 성과를 낸 많은 분들에 대해서 비하하는 발언이죠.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전한길부터 바로 잡고자 합니다. 저는 대학 학부에서는 역사를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학원에서는 경북대학교 사학과에 들어가서 역사를 전공했습니다. 물론 강의가 바빠가지고 대학 졸업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석사 과정을 전공한 건 맞습니다. 분명히 바로 잡고 싶고요. 그래서 함부로 전한길은 역사 비전공자다라고 공격하시는 분들은 저에 대해서 명예훼손하는 거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곡입니다. 두 번째, 학부에서는 역사 전공하지 않았지만 수능 역사 강의 12년,
공무원 한국사 강의 역시 12년 하면서 그 24년 동안 역사를 공부하고 전공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 연구하고 공부한 덕분에 얼마나 많이 공부했겠습니까? 그 덕분에 EBS 방송 강사 역사 강의에서 국어, 영어, 수학 선생님들도 다 있었지만 국사 강의를 가지고 전체 강의 만족도 1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수험생 대상으로 역사 가르치면서 1타 강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수험생들 다 분별력 있고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잘 아는지에 대해서 분별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히 비전공자이지만 학부에서는 하지만 실력으로 승부해서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떳떳하게 생각하고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대학 4년간 전공하지 않았으니까 니는 그 분야에 무엇을 알겠느냐라고 비하하신다면 그러면 국어 국문학을 전공하지 않은 세종대왕은 훈민정음 만들 실력이 안 되고 네가 감히 훈민정음을 만들어라고 비하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뿐이겠습니까? 노무현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전부 고졸이니까 대학 학부 전공하지 않았으니까 네가 뭘 안다고 정치를 하냐, 네가 뭘 고졸 출신의 대학 대통령이 되었냐라고 비하하는 거하고 같은 거죠. 심지어 저희 아버지는 가난한 농부였는데요, 농대를 나오지 않았고 농업을 전공하지 않았으니까 평생 농사 일을 해오신 저희 아버지나 전국의 농부들은 그만 농대를 안 나왔으니까 네가 농업을 뭘 아냐, 농사를 알겠냐라고 비하하는 것과 같은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서 전공하지 않은 분야에서 살아오신 분들에 대해서 비하하는 굉장히 못난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학 4년간 배운 것이 결코 귀합니다만은 그것이 전부이냐, 내가 그걸 전공했으니까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너무 교만한 거 아닙니까? 구독자가 많다고 자기를 영상을 듣는 사람이 많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격이 먼저 바탕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네 번째는 B라는 또 역사 강사가 있어요. B라는 역사 강사는 전환기를 또 저격하는 영상이 조회수가 한 30만 건 되던데요.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인 농지개혁, 아까도 잠깐 나왔지 않습니까? 소작농들에게 땅을 나누어 줬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주제와 소작제가 사라지게 만든 굉장히 좋은 업적입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긍정적인 업적이라고요. 잘한 것이라고. 누가 했다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했어요. 그런데 저를 저격하는 강사는 농지개혁을 이승만 했다고? 무슨 소리 하냐고 조봉암이가 했대요. 여러분, 조봉암은 이승만 대통령 밑에서 초대 농림부 장관을 했는 사람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지시를 받아서 했다고요. 이승만이 지은 국회에다가 빨리 농지개혁법 만들어달라고 요청했고 그 법에 따라서 이승만 지시를 받아서 농지개혁을 했던 장관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이건 누구의 업적이죠? 조봉암도 맞지만 이승만 정부의 업적이죠. 엄연히 농지개혁은 이승만의 업적이라고 교과서에 나오는데 어떻게 그 강사는 이승만이 하지 않았고 조봉암이가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역사 왜곡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신다면 그분도 마찬가지로 그 영상을 내리든지 아니면 저에게 사과하든지 그 영상 보신 분들께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5번째 주제는요, 역사 강사의 어떤 자질 문제를 제가 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박은식 선생이 일제강점기 밑에 독립운동 하셨던 그분이 역사는 정신이라고 말하셨거든요. 그래서 역사는 어떤 역사의식을 갖냐에 따라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역사 왜곡하고 중국도 역사 왜곡하지 않습니까? 왜 다른 걸 왜곡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할까요?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역사 강사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특히 현대사 파트에 민감한 이런 상황, 이런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좌로도 치우치면 안 되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균형되게 가르쳐야 되는 것은 저는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역사 강사의 자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역사 강의 좀 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그 다음 문제고요. 그래서 저는 역사 강사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한다는 걸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거나 또는 선거를 앞두고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 반대한다, 이거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일개 개인이면 그래도 상관없죠. 뭐 누굴 지지하든 말든 그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만은 우리 같이 어떤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개적인 어떤 영상을 통해서 내가 정치적인 어떤 지지 반대 어떤 의사표명하는 것을 알게 모르게 듣는 사람들 하여금
가스라이팅 시키고 내 이런 주장을 따라와라라고 약간의 강요하는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현대사 강의할 때 잘못 가르치면 좌파식 강의해야 되고 잘못 가르치면 우파식 강의해야 되거든요. 기존 제 영상 찍어 놓은 거 어떤 영상이라도 한번 보시면은 제가 광복 이후에 미군정기, 6.25 전쟁, 이승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다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는 이거보다 더 시간이 많으니까 지금 오늘은 제약된 시간이니까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언제나 너희들은 학생들에게 균형되게 봐야 된다 알았지라고 저는 정말로 성숙되고 건전한 역사의식을 가지도록 제가 언제 그렇게 가르쳐 왔거든요. 여러분께서도 마찬가지로 이 영상 보시는 중에서도 자기 아들, 딸이 있고 청년들이 있다면은 그런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또는 좌로 나오거나 치우친 역사 강사가 있다면은 그런 역사 강의 듣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무튼 저는 자, 이렇게 크게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이 영상을 통해서 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승만을 찬양하거나 일방적으로 뭐 악마화하거나 저 그러지 않고 역사 왜곡하지 않고 가르쳤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비전공자에 대한 어떤 비하하시는 분이 있던데 저는 대학원에서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부 4년은 전공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실력으로 승부해서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역사 연구를 24년간 가르치고 공부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실력으로 승부한 것이 뭐 잘못됐습니까? 차라리 대학 간판으로 또는 뭐 전공으로 승부하는 것보다 저는 더 떳떳하고 멋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 3번째는 6.25 전쟁에 대해서도 그렇고 농지개혁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떤 역사 강세 자질에 대해서도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 어떤지 여러분 뭐 전 국민들에게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강사가 올린 영상이 너무 많이 100만 건 이상 알려져 가지고 저에 대해서 왜곡되고 잘못된 인식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바로 잡아줬으면 하는 이제 소망도 가지고 이 영상을 찍어 봅니다. 예, 여러분들의 어떤 성숙되고 또 분별력 있는 판단과 또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